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5일 정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에서 가장 큰 뉴스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니고 수단 내전도 아닙니다. 팍스뉴스의 간판 앵커맨 터크 카슨이라는 사람이 잘렸다는 게 가장 큰 뉴스입니다. 터크 카슨이라고 하면은 아주 이 논쟁적 인물입니다. 근데 폭스뉴스는 시청률이 미국 국내에서는 CNN을 능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영향력 면에서는 폭스뉴스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매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뉴스의 질을 따진다면은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가 앞서는데 역시 신문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폭스뉴스를 열렬히 시청을 합니다. 폭스뉴스와 라이벌이 CNN인데 이 정권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CNN의 시청률이 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폭스뉴스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CNN이 트럼프를 비판할 때는 지지율이 유지되다가 민주당이 집권당이 돼버리니까 CNN이 여당지 비슷하게 돼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CNN을 시청하는 그 열기보다는 공화당원들이 폭스뉴스를 아끼는 게 더 치열하다는 이야기죠. 이 방송은 시청률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런데 터크 카슨이라는 이 사람은 그동안에 친 트럼프 행보를 보이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아주 잘 나갔습니다. 트럼프는 폭스뉴스의 앵커맨들과 수시로 통화를 하고 또 수시로 인터뷰에 응하고 하면서 폭스뉴스를 일심동체처럼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개표 과정에서 이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애리조나 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길 것 같다 하고 폭스뉴스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트럼프는 자기들이 이긴다. 지금 바이든이 부정선거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믿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화가 난 트럼프가 폭스뉴스를 공격하니까 순간적으로 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폭스뉴스를 안 보고 더 극단적인 방송을 하는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시청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폭스뉴스가 또다시 트럼프 편에 서가지고 부정선거론을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두에 섰던 사람이 터크 카슨이라는 이 앵커맨이었습니다. 터크 카슨은 트럼프의 거짓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부정선거론을 앞장서서 주장했던 사람이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었죠. 그리고 시드리 파웰이라는 여자 변호사, 이 두 사람을 수시로 폭스뉴스에 불러내가지고 거짓말 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했는데 그 핵심 쟁점이 뭐 쟁점도 아니죠. 완전히 거짓말인데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라는 이 투개표 관리 기계를 제공한 회사, 이 회사가 베네수엘라 뭐 차베스 등과 짜고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획책했다는 이런 주장을 트럼프가 하는 걸 여과 없이 폭스뉴스가 보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서 폭스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이 형사사건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민사소송으로 가도록 하고
이 민사소송의 배상액이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근데 최근에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과 폭스뉴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판 끝까지 갈 필요 없이 합의하자 했는데 놀랍게도 폭스뉴스가 지불하기로 한 손해배상 금액이 약 8억 달러, 환율 계산하면 1조입니다. 1조. 그런데 이 소송 준비 과정에서 폭스뉴스의 앵커맨들, 특히 이 터커 카슨이 그 내부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터커 카슨이 가장 먼저 이 트럼프 때문에 골치 아프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저 부정선거 음모론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적나라한 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터커 카슨은 속으로는 트럼프가 거짓말 한다는 걸 훤히 알면서 방송을 하면서는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을 섰다는 거죠. 터커 카슨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시청률의 노예가 된 방송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시청률의 노예가 되느냐 하면은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의 부정선거론을 믿고 트럼프의 부정선거론을 확산시켜주는 폭스뉴스를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시청을 해주니까 이런 악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선동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비극적인 현상입니다. 대중민주주의가 언론과 국민이 타락하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면은 미국 백인 주류 사회를 대표합니다. 미국 백인 주류 사회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적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개신교 윤리가 뭡니까? 정직 아닙니까?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유명한 성경 구절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그런데 그 정직성을 신조로 삼아야 할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의 선동에 넘어가고 이걸 폭스뉴스가 확성기처럼 이렇게 퍼뜨리고 하니까 이런 참 비참한 일이 미국 공화당의 한 60%가, 공화당원들의 60%가 트럼프의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있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서서히 맨정신을 차리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밀던 후보들이 대거 낙선을 했다든지, 이번 소송에서 사실상 폭스뉴스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폭스뉴스도 터커 카슨을 잘라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폭스뉴스의 사주가, 실질적인 사주는 머독이라는 사람인데, 이 머독이 아주 창피를 당했습니다. 자신도 트럼프의 부정선거 음모를 믿지 않았다. 그런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폭스뉴스가 계속 거짓말을 해대니까 그동안 참 불편했다 하는 고백을 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보수 진영에서 이 폭스뉴스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는데 연루돼 가지고 보수의 어떤 명예나 권위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2020년 4.15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그래서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참패했다 하는 주장이었죠. 황교안 씨는 한 1년 반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갑자기 2021년 대통령 경선에 나서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의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제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에는 황교안 씨를 국민의힘에서 제명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엉뚱하게 김재원, 태영호를 징계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 상태로 국민의힘이 과연 보수적 가치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느냐. 그리고 4.15 부정선거 음모론 중에 상당수는 또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졌다라는 이 음모론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반성 없이 공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억울하게 부정선거로 졌다는 이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공병호 TV 그리고 신인균 국방TV가 있었는데 그 신인균이라는 사람은 안보 전문가라면서 요사이 문화일보에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또 4.15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지고 지난 대선 때는 사전투표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위태롭게 했던 황교안 씨가 지금도 국민의힘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시간은 좀 더디지만은 결국은 거짓말쟁이들이 하나씩 대출되고 있다 하는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